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30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의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고 끝이 났죠. 이양시장 모두 하락을 보였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이 약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했었던 폭을 또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뚜렷한 어떠한 이슈가 없었죠.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호재와 악재들 중에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큰 내용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이 저는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택가까지 공습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에서는 피해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때마다 참 화가 나는데 도대체 왜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지난해에도 이 시기였어요. 작년에도 이 시기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상황은 다릅니다. 증시 위치상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거고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좀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미증시에서도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기술주 조정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기술주의 조정,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정은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 더 기댈 곳이 있었죠. 바로 2차전지입니다. 바이오는 최근에 계속 시장을 끌고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지만 2차 전지주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와 함께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입니다. 쌍끌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금투세 문제도 있고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있고 좀 더 세밀화된 어떤 내용을 토대로 분석은 추후에 더 해드리겠지만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에서 우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는 쪽이고요.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분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 섹터를 보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바로 이런 섹터들입니다. 이러한 테마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섹터라기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은 이제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중국 소비재 관련주,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부터 아니죠, 내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소비재 관련주는 더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자, 거기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다음 달 15일에 드디어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합니다. 삭센다보다 한 6배가량 비싼 가격의 약값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은 매출 실적들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기대감 반영된 다음에 조정받고 실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것이 진정한 찐 상승이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 및 스마트 환경 관련주들 이들 또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바닥입니다.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매매를 한 것은 보급방에서 매매한 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수하고 매도를 하지 못한 종목들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이번 주에 보유냐 추가냐 정리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매매를 했는데요. 11,200원 그리고 12,200원 사실 오늘 짧게 좀 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지금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오늘의 이 대량 거래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을 보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바로 8월 초입니다. 이 얘기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8월 초부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수봉이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여기서 상승 구간이 나왔어야 했는데
9월 초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나왔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글로벌이 아니라 미국인데, 그러면서 9월 초에 8월 초와 같은 하락 구간이 한번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그 흐름을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타면서 여기서 아주 기분 좋은 지지력을 발휘를 했고, 이날 다시 한번 수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봉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횡보 기간 며칠 겪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관심주였습니다.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은 의류 관련주인데요.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잭 스미스라는 스포츠 관련 의류인데요. 애슬레틱 의류라고 하나요, 요즘에? 이 잭 스미스 브랜드 가치, 이걸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의류 관련주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었던 이 세 가지 테마나 섹터 중에서 뭐에 과연 포함이 되어 있을까? 바로 중국 소비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고급방에서 오늘 오전에 진입하면서 내일부터 국경절이고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사실 화장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화장품이나 뭐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도 맞지만 의류 관련주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로 갈수록 이 의류 관련주들은 성수기가 도래를 하고요. 저는 그런 성수기 도래에 맞게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고급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200원짜리 오늘 제가 사인드린 이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면은 오전 초반에 한번 크게 요동을 쳤죠. 제가 항상 매수 사인드린 건 수봉이를 확인하면서 그 이하로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는 쭈르르륵 강제적으로 체결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분봉 추세적인 상승, 오늘 시장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수익 실현 1차적으로 나갔을 텐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저는 반복 매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고가예요. 앞으로 매물대가 없죠. 어느 정도나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리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종목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좋았지만 개별적인 이슈를 탄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미국 클리어랩 4개를 확보하는데 뭐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번 8월 초반에 코로나19 관련주들 날아갈 때 랩지노믹스도 테마를 타고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 키트, 이 랩지노믹스는 유전자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데, 이런 진단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19 테마를 잘 탑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 테마를 탔다가 밀린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이내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 진 매트릭스와도 유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뉴스 자체는 조금 달라요. 클리어랩이라는 연구실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랩지노믹스가 오늘 공시를 했는데, 미국에서만 운영되는 진단 수탁기관을 클리어랩이라고 부릅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클리어랩 4개 확보. 이 클리어랩이라는 것은 이제 FDA에서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신뢰도나 정확도. 그래서 이러한 임상 검사를 진행하는 모든 연구실이 이거를 받는데요. 이 클리어 인증을 받으면 FDA 승인 없이 미국 시장에 바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랩지노믹스가 급등을 보인 건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클리어랩을 4개나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의약품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랩지노믹스는 FDA 승인이라는 큰 걸림돌 하나를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 단순 테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단순 질병 관련주로 봐야 되겠고, 여기서는 클리어랩 관련주로 첫 상승 스타트 시동을 걸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는 진단키트 관련으로 올라갔지만 오늘 상승, 최근 상승은 대상포진 백신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추천드리고 싶었지만 못 드린 게 투자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 신뢰도가 떨어져서 제외를 했지만 일단 차트 자체는 제 매매 기법대로 고스란히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추후에 뭐 충분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태웅로직스가 또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 갑작스런 상승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 태웅로직스를 비롯해서 항만, 운항, 그러니까 해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항만 노조 파업,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미국 국제항만노동자협회, 미국 해양협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오는 1일이면 내일이에요. 내일 모레죠. 얘네 시간으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제적으로 물량 운송비가 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류비, 운송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태웅로직스가 단순하게 지금 요것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태웅로직스는 사실 항만, 운항 이제 이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본래 이제 국제물류주선, 국제종합, 석유화, 태운과 태웅로직스와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SK 이터닉스의 상승 흐름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쪽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태웅로직스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이제 미국 항만노조 파업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오늘도 계속해서 찾아보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오늘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려다 말았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 흐름을 반짝 보였다가 밀렸잖아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미 대선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의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 정책적인 부분의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꼭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한 번의 흐름 나온 뒤에 그 다음 흐름이 없죠. 10월달이 되면 미 대선 본격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태웅로직스나 STX, 그린로직스 이렇게 해운 관련주들 보면서 해운주들과 사실 풍력, 해상 풍력 관련주들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선, 해양, 항만, 풍력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성들이 다 있기 때문인데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SK 이터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한가를 간 건데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매매하기 우호적인 환경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린 게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메이저 수급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매매하는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들 보면 오늘 말씀드린 중국 경기부양책 그리고 국경절이 좀 맞물렸다라는 것, 이 같은 맥락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매매를 했다는 건데 이런 이슈들을 찾아보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적인 면에서도 흐름이 나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 이렇게 좀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종목들이 개별 이슈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금의 종목 장세를 잘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지수가 상승해서 대세 상승이 나오면 다들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부족하고요. 금리 인하가 몇 번 더 단행이 되거나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실적적인 부각이 올해 하반기나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럼 뭐 하반기는 이제 뭐 다 지났고 내일부터는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부터는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4분기부터 이제 이런 실적적인 면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4분기 말미쯤 가서 적용이 될 거니까 저는 이 4분기 적어도 10월과 11월은 우리가 종목 장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평소보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상도 지금 오늘 평소랑 다르죠. 맨날 같은 티를 같아 보이는 티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 녹화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참 다양한 일이 있었던 그런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부터 제가 볼 때는 화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모두 성투하시고 내일 휴일 잘 보내고 우리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